나누는 우리들입니다. 저희 나누는 우리들 프로그램 소개를 잠깐 해드린다면 저희 명칭 그대로 우리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또는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나눔과 봉사의 그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거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그래서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하다가 보조 MC분이 왔습니다. 장보경 보조 MC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익숙하시죠?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착 코디를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패널로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분부터 이제 간략하게 소개. 레이디 퍼스트니까. 예,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몰수북스 다른 프로도 한번 출연을 했지만 박향수라고 하고요. 네. 제일교포 3세인데 한국에 산 지 한 15년이 됐고요. 예. 그 고양시 지역에서 세터민 정착 코디로 이제 1년 반째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 과정에서 이제 김 선생님이랑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그럼 김동춘 선생님도 네, 저는 김동춘입니다. 저도 네. 고양시에서 지금 이제 이 탈북 이주민 정착 코디를 저도 이제 한 1년 좀 넘게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우리 박형수 선생님 또 뵙게 됐고, 지금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고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소개를 들었을 땐 정착 코디라고 하면 저는 나름 느낌은 옵니다만은 시청자분들은 어떤 일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착 코디란 어떤 봉사다? 뭐 하나원에서 네. 퇴소한 그 당일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시면 하나센터로 이제 네. 이분들이 인계가 돼서 그렇죠. 배정된 아파트로 네. 모시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현장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네. 함께 이 처음으로 받는 한국의 집이죠. 같이 네. 들어가서 네. 청소도 같이 해드리고 뭐 가스나 뭐 전기나 수도 뭐 그런 거 연락도 같이 해드리고 뭐 이마트 들어가서 전자제품 같이 사드리고 그런 네. 것부터 이제 딱 첫날째 만남을 하고 네. 이제 그 뒤로부터 보통 한 분당 6개월 정도 네. 이분들의 이제 생활 도우미이자 이제 마음의 정서적인 멘토가 네. 되기도 하고 예.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봉사입니다. 이제 또 새록새록 기억나는데 이제 2006년에 왔거든요. 네. 이제 2006년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도우미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을 딱 이렇게 바꾼 하나원 안에 있을 때 빨리 내보내달라 이게 그냥 가장 마음속에 그게 강해요. 왜냐면 그렇죠. 그게 저기서도 옥죄고 살고 중국에서도 감옥처럼 살았는데 빨리 자유를 얻고 싶다, 내 집 갖고 싶다 이 마음인데 정작 나오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천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단지 관리사무소에 왔는데 내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동이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몇 동 몇 호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동의 순서는 어떠며 건물 위치는 어떠며 어디서 뭘 사야 되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 지금도 이제 그 관리사무소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집을 못 찾아서 헤맸던 바로 옆에 두고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에 저도 도우미 손길을 받았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네모 반듯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제 심지어 도우미가 그때는 많지 않아서 어떤 집은 받지 못해서 먼지 뽀얀데 혼자 들어가서 외로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소개를 듣고 나니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 봉사는 그 탈북자분들이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붙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탈북자 한 분당 한 명이 가서 네. 하는 봉사를 하는 건가요? 한 명당 한 분의 그 코디네이터들이 도움을 주죠. 이제 가족 단위일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한 분이 이제 세 분 그 가족을 이렇게 돌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족인데 각기 따로 그 코디네이터들이 또 그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뭐 20대 엄마를 계속 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를 같이 돌봐야 되니까 뭐 어린이집을 찾거나 뭐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시니까 그렇죠. 네, 네. 드려야 그런 되니까 것도 자녀에 관한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그 아이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신 분들은 당장 우선 어디 일자리를 구하려도 애를 어디다 맡겨놓고 그럼요. 다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나이 어린 그 이제 애들은 그러니까 직장을 또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이렇게 잡지를 못하고 멀리 원거리로 가서 내 직장을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네. 수 없이.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 하루 24시간 동안 재우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지금 저희 요쪽 고양시에는 그 이제 수녀님 몇 분이서 네. 그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룹폰 비슷. 예. 그래서 그 거기에서 그냥 재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네. 입혀주고 모욕시키고 다 하죠. 네. 부모같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돼서 부모님들이 이제 찾으러 오면 또 데리고 가게. 또 일반적인 동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쉽죠. 복잡하거든요. 네, 수속이 맞아요. 뭘 떼와야 되고 네. 뭐가 필요하고 그쵸. 추첨하는 날짜도 또 그럼요. 인터넷 신청해야 되고 집에 그럼요. 컴퓨터가 없고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답답해하시고 그냥 쉬운 줄 알았는데 예, 엄청 답답해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다니고 예, 뭐 왜냐면 네. 북한에서는 이제 그냥 네. 지시하는 대로 갖다 맡기면 되니까. 돈만 조금 주면 되는 그렇죠, 줄 그렇죠. 아시는데 그게 아니니까 네. 신청 절차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네, 행정 좌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와드려야죠. 맞습니다. 예, 행정 예. 절차가 참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맞아요. 정말 예, 그런 적이 많은데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지금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후배들 보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안보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는 분들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게 되는지. 그건 저희가 이제 하나 센터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나올 때 저희한테 이제 미리 연락이 와요. 명단과 그 다음에 거주 지역, 네. 주소가 이렇게 같이 오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인수인계를 받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에서 처음에 이제 받게 돼요. 네.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처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입 신고부터 그렇죠. 주민등록증 신청서부터 그렇죠. 네. 기초생활수급자 이전 등록서부터 네. 이제 또 기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가스비, 전기료 이런 가스 이런 거 전기료. 할인 받으려면 또 기초생활수급 그 담당자한테 또 신청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이 쌀 같은 거액도 초기에 좀 싸게 사 먹으려면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 담당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거기서 이제 또 연락도 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부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갓난애기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나올 아무것도 때는.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또 입주자 신청해야 되죠. 그렇죠. 또 이제 열쇠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청소도 같이 해줘야 되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가스 이제 설치하고. 계속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다 하고 또 뭐 분리수거 가르쳐 드려야 돼. 분리수거하는 것도 가르쳐 지금 줘요. 지금 생각해 네. 보니까요. 네. 도우미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지금 새삼 느끼는 건데 정말 모르쇠가 되고 싶어서 모르쇠가 아니라 그 주민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뭐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번호도 내가 몰라요. 심지어 이분들이 먼저 처음에는 다 써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물어보고
예, 뭔가 해달라는 부탁을 할 줄 뭘 알아야 알아야 하겠는데 물어보지. 없으니까 그냥 모르십니다. 입고 다물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동할게 하면 또 이동하고 그렇게 예, 되는구나. 그 근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정착 코디네이터들도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그렇죠, 생각에 처음에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자꾸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게 아, 그런 정착 코디네이터들이 첫 봉사를 하실 때 처음에 가서는 요러한 업무를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그래서 필요한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맡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 자료를 드렸어요. 그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도움이 될 예,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왜냐면 뭐 이 정도로 모르신다는 걸 네. 우리도 또 모르는 우리도 거예요. 모르고 네.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서로 네. 이 정도라고는 우리 저 처음으로 봉사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주민번호도 처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데리고 가서 ATM 대한민국 앞에서 이제 주민번호가. 굳어 버리시잖아요. 네. 네. 그거 보고 또 우리도 놀래는 거예요. 그 버스 타는 거, 뭐 카드에 대한 개념 그런 것도 이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면서 알려드려야지. 그러니까 예. 다 신기합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중국에서 그나마 카드 넣으면 비밀번호 넣으면 돈 나오는 거는 접해봤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저기 얇은 뭘 걷어 넣어서 기계에서 돈이 알아서 나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예, 뭐 진짜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일 만에 병원에 가야 돼서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3바퀴 돌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도우미 분들이 알았더라면 알려주셨겠죠. 그렇죠. 예, 병원 가야 될 때 지하철 타야 되고 어디서 타야 되고 어디서 환승해야 되고 뭐 이걸 알려줬더라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우미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생활부터 알려주시는. 그렇죠. 그럼요. 그분들은 일단 그 자기 거주 지역에 딱 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집 밖에 모르세요. 그 나오면 어디로 가야 뭐가 나오는지, 네, 뭘 동서남북 타야 구분도 안 되는지, 돼요. 동서남 구분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첫 외국에 갔을 때 어디 딱 갔을 때 그냥 그 느낌.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그 느낌하고 똑같으실 거라고요. 어주 그러니까 새삼축 답답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거주지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막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 뭐 조금 그럼 마을 버스를 떨어지죠. 타고 그쵸. 그 그럼요. 마을 버스 번호를 우리가 미리 다 알아가지고 적어주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심지어 몇 정거장에서 내려야 된다. 몇 번을 같이 타 드려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리면 뭐 몇 호선 탈 수 있다. 네. 또 앞으로 자주 가야 되는 게 이제 주민센터를 자주 가야 되는데 그 주민센터까지도 혼자 못 맞습니다. 가시더라고요. 못 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 예. 카드 찍고 오르고 환승할 때 저기 찍으면 돈 안 나가고 뭐 이런 것조차도 전혀 모르니까 맞아요. 예. 그래도 혼자 버스 탔다고 네. 잘 도착하고 네 맞아요 그 자랑거리거든요. 진짜 뿌듯해요 그러면. 우리도 뿌듯하고 네. 되게 귀여우세요. 그러면 도우미 선생님한테 이제 저 오늘 병원 혼자 갔다 왔어요. 네, 막 이러고. 너무 뿌듯해요. 네. 그럴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은 행정적인 거 그리고 뭐 집안에 채워놓을 물건들 네. 막 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드라마도 많이 왜냐면 보시고. 소유의 개념이 네. 없다가 네. 갑자기 내 그렇죠. 것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막 이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확 끌어나는 거죠. 빨리 마트 가서 네. 일단은 사고 싶으신 거 네. 그게 많이 느껴져요. 자기한테 돈이 얼마 있고 이거 재테크 개념이 없이 그냥 막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좀 이제 그 우리가 그 코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분들은 처음에 오시면은 우선 물건이나 이런 것들 구매를 할 때 우선 새거 그 개념이 강하세요. 네, 새거. 네, 새거. 그냥 뭐 누가 쓰던 거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요. 일단 싫어하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북한에서는 그게 급이에요. 근데 경제의 그런데 어떤 급. 근데 이제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거, 네.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가구 싸게 파는 데 많거든요. 그럼요, 중고. 그렇죠. 네, 중고 아니고 새거래도. 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아마 우리 코디 선생님도 많이 그런 부분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발품을 팔아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어딜 가면 가구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보를 미리 좀 갖고 네. 계시면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식탁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 가면 다른 데 가서 뭐 30만 원 주고 사야 될 걸 네. 거기 가면 한 15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이제 그 모시고 가서 이제 사드릴 때 그때는 이제
우리도 뿌듯하죠. 야 돈이 좀 세이브 됐구나. 네, 그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콜릿폰을 그때 당시 혼자가 사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바가지를 썼죠. 네, 바가지를 써가지고 알고 보니까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70만 원에 샀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부로 살 수도 있는 게 현금 주고 막 사고 네, 그런 것들 이제 몰랐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네, 없으니까. 네. 또 이분 말씀하세요. 또새 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큰 거를 좋아하세요. 그럼요. 애가 크고 네. 많고 네, 그런 거. 제가 놀랬던 네. 게 이제 혼자 오셨는데 이제 이마트로 가서 100만 원 정도 상품권이 나와요. 네. 그럼 그걸로 가전제품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제일 가까운 이마트로 모시고 가서 첫날째 같이 이제 일단 필요한 게 냉장고 그리고 네. TV 정도가 급하잖아요. 네. 네. 근데 꼭 양문형 냉장고를 사야 되는 이렇게 큰 거. 번거 있어서 번거 있어. 근데 그거는 100만 원이 가정용? 넘어버리는데 이제 괜찮대요. 안 네.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더 보태서 보태서 사겠다는 식인 거지. 마음 같으면 작은 거 사시고 TV 요새 1인용 가구 좋은 게 얼마나 많이 그 나오는데. 개념이 없어서. 아니 네. 그분 말로는 나중에 엄마 모시고 올 때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항상 보던 게 양문형 냉장고니까. 그러니까 본 게 그것뿐이다.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양문형 냉장고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조언을 한다고 해서 하지 마 이건 낭비야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 못 그리고 하잖아요. 해도 안 들을걸요? 그럴 때 되게 답답하면서 어려워요. 어디까지 아드바이스를 해야 될까. 네, 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이제 금기시하는 게 절대 그런 거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뭘 사라 강요 우리가 그렇죠. 그 어떤 걸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사시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또 후회를 하실 때가 오잖아요. 네. 아 괜히 비싼 거 샀어, 뭐 괜히 큰 거 샀네. 그때 코디 선생이 맞아요, 좀 맞아요. 말려줬으면 내가 좀 적당하게 샀었을 텐데 이런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분한테 가서 모시고 가서 여러 물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매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시게 그렇게 우리가 해요. 웬만하면 저희가 직접 관여 안 해요. 그러면 그 탈북자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고향 분들인데 선택을 하라 할 때 잘 하시던가요? 하세요. 하시는데 이제 그 매장에 있는 분들을 설명을 듣고 하죠. 네.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날 못 살 경우도 많아요. 선택을 하려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보면 매장에 보면 전시용 상품도 있잖아요. 그쵸. 새 거예요, 그거. 전시했기 때문에 한두 달 있으면 또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시즌이. 그럼요, 많죠. 그럴 때는 웬만하면 세탁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세탁기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당장 안 사도 되는 거야. 한 달간 전 손빨래 하면 어때? 그냥 뭐 본인이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뭐 손빨래 하시고 그때 돼서 요거 전시용 상품 나오면 요때 그걸 한 절반 사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그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그것까지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그 매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줘요. 네, 맞아요. 색을 팔아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 우리가 비싸게 이제 귀뜸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나중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솔깃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설득해 그럼요. 주시는 분도 있고 네, 있어. 또 미리 듣고 온 정보 네. 탈북자한테 또 다른 네. 탈북자분한테 들은 정보를 더 믿고 네. 서울에 그 반대편 강남 쪽 가면 몇만 원 더 똑같은 게 싸대 선생님 저는 거기 가서 살래요 이러면 거기서 말- 이성비를 말릴 생각도 수도- 안 하고. 말릴 수도 없고 배달비. 근데 저희가 드리는 정보보다 어떨 때는 다른 탈북자분한테 미리 듣고 온 정보를 더 좀 난감해요. 신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저희는 난감하죠. 진짜 할 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모시고 갔는데 아니 왜 여기 우리 이 지역에서는 왜 냉장고를 안 사주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냉장고를 누가 사줍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더니 다른 저기 그 다른 데 가신 그 전에 탈북하신 분들은 갔더니 뭐 냉장고도 한 대 사주고 뭐 세탁기도 한 대 사줬다는데 왜 여기는 꼭 내가 사야 되냐 이제 이렇게 따지시는 거야. 그래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정보를 듣고 우리한테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지자체마다 특별히 탈북 이주민들에 대해서 지원 그 자금이 그 지원비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자체가. 그렇죠. 네, 책정돼 있는 데가. 그러면 자기 지자체 지역으로 오는 그 탈북자에 대해서는 뭐 냉장고나 아니면 세탁기 중에 한 대를 그렇죠. 그 지자체에서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이쪽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아직은 없어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우리 그 관할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와우. 이거 해가지고 한번 우리도 좀 이거 좀 지원 이걸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아마 올해는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네,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우리는 이걸 주는데 우리는 왜 왜안 손톱밖에 주지? 안 주냐? 우리는 왜 이렇게 밥상을 어디서 또 줬는데 저기 그거는 또 지역 교회에서 밥상 주면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왜 밥상 안 주냐? 네. 그게 또 다르잖아요. 다 비교가 지역에 따라. 되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빨라요 그런 정보가 우리가 정보가 모르는 엄청 정보를 빠르셔. 북한은요 핸드폰이 없는 대신 이게 많이 전달이 이게 와, 말로 네. 통하는 전달이 그러니까 그게 이미 벌써 하나원에서 이미 나가신 분들하고 다 연락이 돼서 네. 이게 아 정말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활부터 그다음에 뭐 가스나 전기 뭐 아니면은 행정 절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데 사실 이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좀 저 같은 20대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봉사하시는 이 단체 혹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들이 주로 봉사를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래는 이제 저희 그 가톨릭 성당 안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게 된 동기도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 그 가톨릭의 그 민족 화해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우리 그 남북 통일 관계, 민족 화해 관계 이런 쪽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 동네에 그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에 탈북 이주민들이 대거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몰랐는데 같은 동네 살면서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연말에 그 김장김치 나눠주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44가구가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옆에 단지인데. 굉장히 맞네요. 많아요. 네, 그래서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실 동안 우리는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분들이 오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쪽 지역에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임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탈북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을 하게 되니까 미리 여기에다가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이게 조직이 되기 시작한 게 봉사자들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언제쯤? 벌써 한 4년 전이 됐죠. 됐는데 희한하게 그러고 났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임대 입주자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작년 12월,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 서원흥 옆에 원흥지구라고 삼성 원흥지구라고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또 거기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고 거리는 굉장히 멀죠. 그렇죠, 멀어요. 네, 멀어요. 서울 바로 인접한다니까. 그런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또 그쪽 지역 내에 그런 탈북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 뭐 조직도 없고 뭐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부터 저희가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는 전부 12분이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거의 네. 팀장처럼 성당 아, 관련된 그래서 봉사자들을 그 네. 리더처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자꾸 거기서 뭐 이 감나라 콩나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이제 우리 거기 그 모임의 회장님을 따로 내가 선출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팀이 4년 전에 네네, 4년 전에 벌써 만들어졌어요. 아, 4년 근데 이 전에. 봉사 자체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거는 통일부 산하 예. 센터에서 하나센터라서 거기서 하나센터는 거기서. 재단 법인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배치를 하고 날짜 연락이 오고 몇 월 며칠 하나원에서 몇 명이 어느 아파트로 네. 무슨 간다. 동으로 네. 퇴소한다. 몇 시에 거기서 기다려달라. 예. 이렇게 해서 가서 그날 처음으로 이제 내가 담당하게 되는 분을 만나는 만나는 거죠. 거예요. 상면하는 거예요. 첫 그쵸. 상면. 그래서 그 하나센터에서 아프터 서비스를 그런데 원래회도 해주고 예. 뭐 가끔 밥도 싸주실 때도 예. 있고 예. 뭐 우리 하면서 힘든 거 뭐 들어주시고 네.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든 못하는 거 네. 담당자한테 하나센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뭐 상담 뭐 응해주시고 네. 그렇게 서로 연계를 하면서 연계가 상당히 끈끈하게 돼 있죠. 예. 하나 센터하고 예, 저희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뛰는 건 저희가 뛰지만 예. 실질적인 어떤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주고 우리가 또 모르면 또 그때 물어보고 회신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하나센터하고 이제 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 김동춘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네.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계기는 네. 다른 게 없고 그렇게 돼서 제가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 아까 그 우리 옆에 단지 단지에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맡게 됐고 하여튼 뭐 그 탈북 이주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평상시에 관심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거부감은 없으셨나요? 거부감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이 하지만 탈북-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우선 우리 동네 탈북 이주민들이 와 살고 있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인지를 못했다니.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저분들 우리가 한번 도와주고는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그 도와주고 싶다는 그 개념은 종교적인 차원이었었어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이 약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먼저 그 앞서 이제 생각이 그게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전혀 저희 가톨릭에서 이걸 하더라도 절대 저희 가서 종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이분들은 우리가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지. 선교는 그건 2차적인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건 마음에 와닿아야 또 종교도 택하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봉사 자체에서는 생각을 하지 말자.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절대 그분들을 종교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도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럼 박형수님은 이런 봉사를 하게 된 예, 계기가 저는 완전 개인으로 개인으로 여기 팀이 전혀 다르고 저는 개인으로 인터넷으로 혼자서. 찾아보고 그 하나센터 동네 어디가 있냐고 왜냐면 제가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제일교포 3세며 이제 일본에서 조총련이라고 이제 북한을 옹호하는 교육기관에서 네. 조선학교가 있거든. 거기서 이제 배웠고 북한에도 수학 여행을 비롯 몇 번 일본에서 네. 망균봉호를 타고 네. 방문을 했었고 친척들도 북한에 지금도 살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일본에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더 가깝죠. 네. 저도 뭐 주체 사상이 뭔지 잘 알고 네. 북한 노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잘못됐던 건 다 알고 계실 그렇죠. 거고. 어떻게 물론. 보면 정서적인 탈북자가 아닐까 그렇게 제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탈북자가 3만 명이나 지금 돼간다는 그렇죠. 거에 너무나도 넘어섰죠. 놀랬고 네.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또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에도 네. 놀랬어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일반적인 여기서 평생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들보다 좀 정서적으로 더 가깝고 네. 이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에 이제 혼자 이제 하나센터가 어디 있을까 네. 알아보고 전화를 했더니 교육을 받으래요. 교육을 받으면 이제 봉사자로 등록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혼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됐고, 예. 지금 뵈니까 우리 박향수 선생님은 요새 말로 말하면 바로 진실한 종북이시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은 완전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우스개로. 네. 그래도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형적인 한국에서 교육받은 한국 사람이고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이러는데 네. 이제 제가 탈북자 봉사를 한다는 말을 처음에는 못했어요. 약간 무서워하고 경계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다른 봉사하면 안 돼? 나는 꼭 이거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이게 기쁨을 느끼고 제가 제일 적합한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받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하나를 통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고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쌀을 네. 20kg짜리 크니까 네. 좀 집에 갖다 주는 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죠. 차에 같이 이제 오. 멀거든요. 그분 집 가는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네. 이제 연말 인사도 할 겸 쌀도 전해줄 겸. 근데 남편은 여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부차를 보는데 막 괜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똑같다고 뿔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똑같다. 그래서 집을 갔는데 네. 또 이분은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네. 뭐라도 주려고 이제 우리 남편 현관에 그냥 이제 쌀만 주고 서 있었는데 귤 박스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 뭐 줄 게 없어서 귤이라도 주려고 그분이 저 부엌에서 이렇게 부엌칼 이렇게 긴 거를 들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박스 뜯으려고.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면서 아까 나 너무 무서웠어. 그럴 수 있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네. 진짜 그래도 똑같네 뭐 네. 별거 다른 거 없고 네. 진짜 똑같네 막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도와주겠다. 네. 다음에 집에 정말 초대하고 잘 식사도 하자. 아이고 네. 정말 근데 많이 이 남편 발전했네. 한 사람의 그런 인식을 변화. 바꾸는 것도 1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구나. 이제. 어찌 보면 1년도 빠른 거죠. 그렇죠. 이 한국 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참 그래요. 필요한 그게 작업이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수 선생님한테 거부감은 없었는지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참 남편분 같은 그 유형의 남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탈북 이주. 왜요? 아니 왜 그것도 궁금해지네. 왜 궁금했냐면 네. 대체 이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시지? 아. 그게 먼저 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여기 그냥 완전히 한대 같을 텐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적응하고 사시나 네. 이게 궁금해서요, 굉장히. 궁금하죠. 예. 그리고 그 하나원에서 나온 내 집을 받은 그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역사적인 그 하루잖아요. 그날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네. 그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 보람을 느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죠. 이분들의 인생한테는 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네. 하루에 저도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음. 그 뭐라고 하셨지? 수업을 받았다고 하셨나요? 교육. 교육을 교육. 받았. 예. 그러면은 그 받아야 돼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시험 같은 건 없잖아요. 없어요. 자격 조건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해 그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아니 어떤 이제 교육을 받는지 어딜 가서 교육을 받는지. 그거는 지금 현재 하나센터에서. 예, 우리 집 코디네이터들이 인원이 워낙 그 소수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센터에서도 굉장히 저희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수 그냥 몇 명이라도 우리 이번에 봉사자가 이렇게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드리면 하나센터에서 오세요. 오셔가지고 세 분 앉혀놓고 아 그렇죠. 교육을 하세요. 자료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자료의 내용은 다른 게 없고 우리 탈북 이주민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탈북을 해서 오시고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오시는지 하는 그런 설명.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미리 알아야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떤 그분들의 또 어떻게 마음이 서로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탈북을 해서 오시면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하는 거 그런 정보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를 철저히 우리가 지켜줘야 예, 돼요. 그리고 탈북자는 예, 신분이 노출되는 신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 가장 있어요. 민감하죠. 예, 가장 그렇죠. 민감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오시면은 이름부터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바꿉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름 바꾼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느 날 이게 너 이름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각 그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냥 하나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주셔도 하나센터가 되는데 여러 지부가 있잖아요. 지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경기 서북부 지역이라고 그래서 네. 포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봉사를 하시고 싶으면 저희한테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연결을 다 해드릴게요. 네. 해드리고
그 사실 아마 막상 연락을 하시려면 어디다 해야 될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네.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신청 서류라든가 이런 네. 거는 필요가 없고요. 네. 단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개인 정보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서약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저희가 그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하나센터에 이 코디로서의 그 등록을 해줘야 돼요. 네. 등록을 정식으로 해줘야 그분들이 이제 그 우리 코디들한테만 그 탈북 이주민들을 인수인계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한테나. 코디는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쵸.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네, 인터넷에 치면 네. 그 전국 하나센터에 네. 전화번호랑 위치가 나와요. 지역별로 또다 지역별로. 있고. 그러니까 사시는 네. 지역에서 거기다 하나센터에 하시면 직접 전화를 네.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네. 그죠. 봉사하고 싶은데 뭐 다음 교육은 언제인지 물어보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한다면 대학교 저기 젊은 청년 학생들 대학교 가이드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대학교 절차 받고. 그러니까 젊은 20대가 가도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는 아 건가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만 탈북 이주민들이 계신 게 아니고 학생들도 있고 많죠. 대학생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가장 마음이 편하게 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젊은 층들이지 네.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봉사자들 좀 많이 계셔가지고 같이 친구 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친구 친구 돼주는 친구 거. 돼주는 친구 돼주는 거. 거. 친구가 돼주는 거. 진짜 표지 가르쳐줄 씨처럼 것도 없어요. 탈북자 선배들이 가는 게 저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좋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순수하게 내 후배들 도와주려 간다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의 사연을 듣다가 나도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좀 친해지거나 어떤 게 그렇구나 나보다 더 고생했구나 이러면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봉사 탈북자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는 입장으로 간다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하나센터에서 우리 정착 코디님들한테 월급을 줘요. 월급 교통비인가요? 월급이 아니고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네, 그렇죠. 월급이 활동비. 활동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마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한 달에 5만 원. 그럴 줄 알았어. 5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탈북자 이제 가정 방문을 할 때 뭐 음료 수액도 한 병 사들고 가시고 그렇죠. 또 이제 많지 그렇게 않습니다. 하시라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도 5만 먹어야 원이 되고. 이제 많이 나가죠. 이제 더 많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탈북자분이 이걸 하면 좋겠지만 탈북자분이 일단은 본인 스스로의 생활이 맞아요. 힘드신데 이 봉사 활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 한국 사람도 힘든 일인데 이게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되고 내 네. 시간과 열정 또 상처도 많이 받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 분들도. 네. 그러니까 탈북자분이 스스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을 때 정말 거기까지 가져가야 되기까지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오히려 같은 그 동병상련의 그 그렇죠. 아픔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나도 장단점이 그랬어. 있죠. 네. 다. 예, 나는 이보다 좀 더한 걸 겪었어.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만약 본인이 할 말이 고생한 없는 것이 이 사람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제가 탈북자분들끼리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어딜 가거나 하면 또 이제 이분들은 저를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알고 저의 말은 정말 네 선생님 정말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두 분끼리 대화할 때는 전혀 어조도 다르고 말투도 다른 거예요. 제가 들으면 항상 싸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확 태도가 이제 다르신 거예요. 안 싸운대요 본인들은. 네. 제가 싸우시지 말라고 네, 그렇죠. 운전하면서 막 난 싸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이제 거다. 그렇죠. 이제 네. 의견도 제 말은 잘 들어도 또 탈북자끼리는 또 이렇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그런 드는 것도 거예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야 너 좀 조용히 해라 이러다가 그러면 네. 옆에서 막 놀라. 네. 그런 네. 경우도 많이 네. 봤어요.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여튼.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두 분은 각자 다르겠지만 첫인상이 어땠어요? 탈북자 첫인상. 선생님은? 저는 전혀 뭐 첫인상이 뭐 특별하다고 생각한 건 하나도 없었고 오.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이웃 같았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냥 모르시는 거 그냥 내가 가르쳐 드려야지 하는 생각 외에는 오. 뭐 이렇게 특별히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그냥 편견 같은 게 없었어요 전혀. 아, 그래서 전혀 그런 거야. 편견이 없었고 그리고 뭐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갖는다는 거 생각조차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그렇지. 의도는 이제처럼 대부분이 아까 이제 남편분처럼 이제 살짝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희한해하거나 고등학생들은 대놓고 이제 신기하다 그래요. 예, 이런 게 이제 과반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참 김동춘 선생님과 비슷하게 편견 없이 아 저분들은 고생했을 수 있고 남은 사회 잘 모르니까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갖기 전에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탈북 이주민들이 이제 그 나오시는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사선을 넘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편하게 넘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근래는 많이 편하게 들어오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부터가 저는 뭐 그렇게 거기에 차이를 둘 일은 하나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넘어오신 분이나 어렵게 넘어오신 분이나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건 똑같으시니까. 목숨을 건 것도 똑같고. 네, 똑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서로 편견 가질 일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웃에 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그게 조금 서운한 게 뭐냐면 그 같은 아파트 들어있는데도 그 옆에 주민들이 일단 탈북 주민이라고 그런다면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보담도 사실 이주민 여러분들이 더 느끼세요. 그렇죠. 더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정부나 이런 데서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같은 동포다, 같은 동포니까 우리 같이 이웃끼리 좀 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지금. 예, 지금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갖고 우리 보면 지금 요즘도 이제 보면 방송에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그 탈북 이주민들 나와서 이렇게 뭐 대담하고 이렇게 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역시 뭐 고생해서 나오신 분들이고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택돼서 나오신 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하나의 이북의 생활상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송에서도 보도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언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서로 좀 알고 아 이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좀 이렇게 돕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방송들이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이게 좀 같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창한 봉사 네, 활동 그럼요. 그런 것보다도 정말 동네 주민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이분들이 조금씩 정서적으로 마음의 그럼요. 안정감을 찾아가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탈북자분이 있으면 뭐 그 큰 거 안 해줘도 그냥 다정하게 말도 걸고 아이들끼리도 놀게 해주고 네. 막 저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되는 거는 그 전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남한 분들을 벽을 치는 걸까? 남한 분들이 나를 벽을 치는 걸까? 이거 질문이 있었는데 둘 다 쌍방의 문제였죠. 맞아요. 쌍방의 쌍방의 문제. 문제였는데 그보다 조금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게 남한 분들이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탈북자 하게 될 때 신기하게 보는 건 둘째인데 조심스러워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나 이런 이제 좀 김동준 선생님처럼 그냥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대략 인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고 해서 다가가 주면
그러면 그럴 괜찮을 텐데 먼저 저기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막 이러니까 왜 애초에 그러면 할 거면 하고 말면 말고 또 북한 스타일도 또 그러니까 그럼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냐 이러다 보면 아 너가 나한테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나도 그래야지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달았었어요. 네, 그래서 쌍방의 문제가 있지만 굳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벽을 치지 않았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그건 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탈북 이주민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그 연변에 사시는 분들이 동포들이 이제 많이 또 오셔서 여기서 이제 돈을 또 버시러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뺏기고 우리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도 저분들이 우리 거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통일이 되면 저는 이거는 정말 재앙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탈북 이주민들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나마 이렇게 탈북 이주민들이 서서히 이렇게 오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융화가 돼서 이렇게 돼가는 거지. 막상 통일이 돼서 정말 그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 생활력으로 이렇게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어졌다 했을 때는 상당한 혼란과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요. 예,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네. 됐으니까 안 돼 이제 있어요. 통일되면 재앙이지 않을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서서히 탈북 이주민들이 이렇게 서서히 또 오시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 와서 10년 됐지만 10년 전과 그리고 10년 후에 지금의 탈북자들 바라보는 남한사의 시선은 확연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그런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적대국, 남조선 괴뢰도당, 미제 앞잡이 이런 인식에서 변화되는 속도에 비하면 너무 느린데 그나마 많이 변했다라고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3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제가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 말까지 해서 29,830명인가 제가 탈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인가 11월 중순에 3만 명을 네, 넘겼어요. 아마 그렇게 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저 국정원이나 아니면 하나원에 지금 계실 거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의 그 숫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원 기수가 있잖아요. 지금 몇 기수까지 됐어요? 이번 달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에 네. 한 기수씩 나오죠. 지금 현재 이번 나온 게 225기까지 제가 83기거든요. 아, 200을 넘었네요. 220 이번 두 자리 달에 수였는데. 226기가 나오셨고 그렇죠. 한 달에 거의 100명 넘게 그렇죠. 나오시는 걸로. 기본 100명은 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진 한 20% 30%가 오시는 것 같아요. 경기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시고 수도권도 빠지고. 서울도 네, 수도권도 네, 꽤 서울이 못 오히려 가고. 많지가 않아요. 네,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가고 싶어들 다들 그 하시는데 한원 안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또 에피소드들이 꽤 많아요. 그 제비 뽑기 해가지고 네. 일지망이 서울이었는데 서울 안 되고 지방으로 이제 받게 됐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집 배정받고 그 집 때문에. 수행하니까 또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그래도 한복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보다는 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도시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서 살고 싶고 또 듣는 정보가 그래요. 도시에서 살아야 벌어먹고 사는 게 뭐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목숨을 거는데 네. 이제 안 되면 속상해. 근데 경기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솔직히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 하나원 안에서 듣는 거는 서울이 좋다고 들었지 경기도 좋다고 듣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네. 서울로 가신 분들이 더 팍팍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집도 들어요.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넓고. 경기도 새로 생긴 그럼요. 아파트.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노동당 간부집이네 막 이렇게 네. 좋아하시는 거 보면 너무 저는 지역도 없어서. 네. 자기 진짜 친구는 이거는- 서울로 됐는데 원룸이래요. 네. 근데 자기는 투룸인가 있고 그렇죠. 깨끗하니까 일단 새 집이니까 새 집이고 넓고 너무 좋아하시는 아예 분도 거기다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지. 그럼요. 네, 네, 네. 뭐 보통 이제 지금 요즘 임대 아파트가요. 옛날에 우리 임대 아파트하고 달라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돼 있어요. 안에 이게 시설이 특히 김포 이쪽 네. 개발지역 새로. 네, 네. 그리고 이게 안에 가구나 이런 것도 뭐 싸구려 갖다 놓지 않아요. 네. 요즘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돈 되는 것들 이런 걸로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네.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저기 뭐야 이 저 인터폰도 요즘은 다 그 맞아요. 저 보안까지 다 되는 그런 IT, 인터폰으로 다 이게 다 네.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꼭 그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이 집을 일반 한국 사람이 살려면 임대로 살든 월세로 맞아요. 살든 얼마를 줘야 된다. 전세는 그럼요. 얼마다 아, 이렇게 그거 알려드려요. 네. 알려들어야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더 아시는 왜냐면 거예요. 그냥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시면은 그 제일 먼저 이 주택을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전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주택에 관련된 걸 모르시는 잘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한테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당연히 받으시는 걸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우리가 가르쳐 드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육이 주택은 진짜 필요해요. 이 아파트를 지금 현재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줄 서 있다 지금. 평생을 또 평생 고생하잖아요. 일하고 평생. 대출 받고 줄 서 있다. 네.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봉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진짜 뭐 즐겁든 힘들든 답답하던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2부에서 네. 2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박영수님의 첫 인상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좀 네, 들으면서 네. 가도록 그럼 내 얘기가 길었네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 해줘야 되는 네.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또 지금 막 질문들이 여기 막 엄청 네, 많은데 보여요. 네. 저희 2부에서 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요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나누는 우리들은 이제 지금 정착 코디 편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이제 활동에 참여하고 싶거나 봉사 활동을 원하시면 이제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이메일 주소가 나갈 거고 이쪽으로 문의나 그리고 또 궁금하신 그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